인생 조언하는 평범한 인간, 인조인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문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문직이라고 하면 취업준비생, 대학생, 심지어 직장인들까지도 부러워하는 직업이죠. 직장인들 중에서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문직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회적 지위, 인정욕구, 남들의 시선, 이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저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높은 소득,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오랫동안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전문직이라는 라이센스가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전문직이 되면 그 이후의 삶은 다 보장이 되는 건가? 커리어는 문제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직업에 대한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상에 불로소득이란 없다. 물론 여기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각색한 내용이니까 참조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과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이라고 하면 변호사가 있겠죠. 변호사가 되면 보통 로펌에 가게 됩니다. 한국에는 꽤 유명하고 큰 로펌들이 몇 개가 있죠.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김앤장이라는 곳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사실 거의 스카웃식으로 변호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앤장 신입 변호사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냥 쉽게 월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세후 기준입니다. 최소 800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후 기준으로 800만 원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한 고참 부장 정도가 가져가는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중견기업의 임원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공부한 기간이 길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거의 20년 소득을 뛰어넘는 수준인 거죠. 대단하죠. 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할까요? 10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자정을 넘겨 새벽 1, 2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당연히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좀 놀라웠던 거는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해도 택시를 타면 집까지 20-30분 거리인데 사무실 앞에 오피스텔을 구하는 변호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20-30분이라도 줄여서 잠을 자고 싶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그래도 나는 월 거의 1,000만 원 받는 건데 다 참고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특히 내가 워라밸, 내 삶의 질을 좀 더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과의 대표적인 전문직, 의사가 있죠. 제가 아는 치과 원장님 한 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개업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고요. 서울의 도심 지역, 역세권 쪽에 병원을 내셔서 좋습니다. 규모도 꽤 되고요. 직원분들도 다 합쳐서 한 15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공동 원장으로 계시고요. 개업이 되면 전문직도 역시 사업입니다. 솔직히 금수저 집안이 아닌 이상 꽤 많은 대출을 끌어서 개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분은 공동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아서 개업을 하셨습니다. 치과에서 진료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나요? 여러분은 누워서 받죠?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죠? 입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서 입 안을 계속 보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시달리는 의사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큰 수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빨을 여러 개를 뽑는다든지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부마취, 부분 마취만 하게 되죠. 사실 치과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큰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긴장을 하며 있어야 되고요. 야간 진료도 있겠죠. 치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늘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한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계속 매니지해가면서 진료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들어보셨을 때 그래도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할 거야 라고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문직 너무 좋죠. 상대적으로 직장 생활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된 생활, 소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은퇴 시기가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 그 이면을 한번 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듯이 내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꼭 현직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하고요. 과연 이 일이 내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그 떡이 항상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조인간이었습니다. 차오.